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 김한별입니다. 오늘 저희는 최근에 문을 연 조금은 특별한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호접지몽. 여러분께서는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노자 장자 강의로 인문학 열풍을 이끌었던 최진석 교수가 고향 한평으로 내려와서 문을 연 특별한 공간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공간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호접문가에 나와 있는데요. 네. 뭔가 좀 건물이 탄탄하다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저를 닮게 만들려고 싶어가지고. 오, 교수님께서는 뭔가 좀 부드럽고 예. 뭔가 좀 지적인 이미지 예. 이런 이미지가 나는데 탄탄함도 갖고 계신 건가요? 근데 나는 단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단하게 삶에서도. 지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단단한 호접문가, 이곳이 원래는 아버님이 사시던 곳이라면서요? 아버님만 사신 건 아니고, 네네. 저희 온 가족이 살았죠. 음. 저는 태어나기는 하이도에서 났고, 저 손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살다가 내가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죠. 네. 2학년 때 여기 와가지고 온 가족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계속 살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기 끝까지 사시다가 여기서 돌아가셨고. 네. 앞에서도 이제 교수님을 닮은 집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곳이 단순히 이 살림을 사는 집만은 아닌 거죠? 여기서 이제 내 뜻도 펼치고 네.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다 함께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도 토론해보고 또 어떤 지향도 가져보고 그래서 우리가 호접몽가라고 한자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네. 우리 한글로는 나비의 꿈이라고 불러요. 네. 그다음에 그 나비가 장자라는 도가 철학자 그 책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냥 나비의 꿈이라고 지었고 또 이 그 장자라는 책 원문에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쓰기 위해서 한자로는 호접몽가 이렇게 부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예. 한평을 선택한다고 하셨을 때 예. 놀라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왜 한평이었을까요? 일단 한평은 이제 저의 고향이죠. 네. 근데 고향이라고 쓸 때 한자로 이 고자가 옛 고자를 쓰지 않고 연고 고자를 네. 써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어떤 그 원인, 네. 혹은 나의 맨 얼굴, 이것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저는 내가 여기서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의미보다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존재하는 근거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고향으로 네. 돌아왔습니다. 네, 근거, 뿌리를 찾기 그렇죠. 위한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그 근거, 뿌리를 잊지 않고 그것을 계속 확장하고 승화시키는 것이 인생에 좋은 어떤 노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제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토양이 돼 있으니까 네. 이제 고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년 동안 재직하셨던 이제 예.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으실 때도 많은 예.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교수 생활을 18년 동안 하면서 점점 나만의 고유한 비린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고유한 비린내요. 모든 생선에는 다 자기만의 비린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비린내가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나가 아닌 것 같아 점점. 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그걸 위기 의식을 느꼈죠. 내 비린내는 어디 갔나. 나는 어떻게 살려고 여기 서 있나 하는 것을 갑자기 생각하게 됐죠. 네. 그래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내 고유한 비린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만뒀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명확하다라고도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든지 인간으로 완성되는 길을 가야 돼요. 그때 인간은 나한테는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나 자신으로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럼 나 자신을 나 자신으로 완성시키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는 좀 더 새롭고 좀 더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또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드는 것, 그것이 나의 어떤 소명이 됐죠.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 예, 이곳 한평을 예. 선택하셨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구상 중이시라는 새말 새몸짓 기본학교를 예, 예. 구상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 교장 선생님이 되시는 건가요? 우리 아버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아, 예. 근데 교장이 못 되시고 교감 선생님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아버님의 꿈을 예, 아버님의 꿈을 아드님께서. 내가 이제 대신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말 새몸짓 기본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말씀하셨던 새말 새몸짓 기본학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방식들, 이것을 헛말 헛몸짓으로 규정하고, 지금까지는요? 예,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새말 새몸짓으로 살아야 된다. 헛말 헛몸짓은 뭐냐? 전술적인 레벨에서 살았다. 혹은 따라하기로 살았다. 그렇죠. 네. 혹은 종속적인 레벨에서 살았다. 대답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전략적 레벨에서 살아야 되겠다. 창의적 레벨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 레벨에서 사는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네. 그것을 도모하는데 그것을 함께 도모할 인재 양성이 매우 필연적이죠. 그러니까 인재 양성을 함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술을 하든 기업을 하든 그다음에 학자가 되든 군인이 되든 기본이 충실하게 다져진 사람이 탁월한 일을 할 수 있다. 탁월하게 그걸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근데 기본이란 게 뭐냐?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네.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하는 것을 자기한테 확인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자기만의 비린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대답이 안 떠오르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지 않을까. 예,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생기가 없을까? 왜 만날 때마다 인사를 힘드시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왜 위로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어디선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 이걸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분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 네. 또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어떤 것도 단단하게 네.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또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공간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열린 학교입니다. 우리 사회는 좀 너무 좀 늙은 느낌이 나요. 사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요? 전체적으로, 예. 다루는 주제도 혹은 이슈들도 몇십 년 된 이슈들을 아직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좀 더 젊어져야 되고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네. 봅니다. 교수님, 그럼 새말 새몸짓 기본학교 예, 그 예.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랄까요? 예. 뭘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예. 네? 주로 이 철학적인 높이에서 세계를 보는 방식으로 맞춰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사는지, 네. 우리는 왜 사는지, 문명이란 뭐고 자연이란 뭔지, 자기는 존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는 그것을 주로 탐구하는 철학적인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건 다른 교수님들이 하실 건데, 새 시대에 맞는 어떤 디지털 문명의 특징과 디지털 문명에 적응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지 하는 크게 이제 이 세 가지 틀로 커리큘럼이 짜여질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책 읽기 운동. 책 읽기 운동. 네. 제가 이제 매달 1일 날, 그 달 읽어야 될 책을 발표할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전부 그 책을 읽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새로워지려면은 새로워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어야 돼. 네. 근데 이 힘을 길러주는 데는 책 읽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으면서 행복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이런 내면을 갖기가 쉽지 않아. 인류가 지금까지 창안한 방법 중에서는 책 읽기가 제일 좋아요. 네. 지식하고 내공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책 읽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창의성이랄지 상상력이랄지 이런 거 문제가 되죠. 이게 독서량이 높지 않은 것하고 밀접하게 연관돼요.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면 그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어떤 수고를 해야 돼. 그걸 우리가 노력이라고도 하죠. 네.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수고, 그 노력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책 읽기라고 봅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이제 까시려고 하는 공부파는 좀 다르다면서요?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 중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는 다음을 꿈꾸는 거예요. 다음을 꿈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새로운 것들은 다 다음을 꿈꾼 사람들이 해낸 거예요. 네. 다음을 꿈꾸는 사람이 하는 지적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게 질문이라는 거거든요.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는 다음을 건너가기, 다음으로 건너가기 위한 어떤 수고예요. 그런데 지식은 만들어지는 순간 그 지식은 멈추게 되거든요. 우리는 지식을 흡수하는 목적은 다음을 건너가기 위한 효율적인 어떤 도구를 흡수하는 건데 다음으로 건너가는 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지식을 흡수한 지식 그것에 매몰돼 버리죠. 그래서 항상 멈추는 사람이 돼요. 멈추는 사람들은 과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하는 분들이 예.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창의성이나 세상에 대한 공감 능력 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음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겠죠. 창의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창의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 창의성이 아닌 창의력. 예. 네. 그러니까 이 창의력은 다음을 도모하는 사람한테는 어렵지 않게 등장하는 거예요. 다음을 도모하는 욕망이 없으면은 창의력은 발동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 사태가 됐든 아니면은 어떤 그 패스트가 창궐하던 시대든 아니면은 30년 후에 50년 후에 어떤 다른 사건이 일어나든 거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은 뭐냐면은 다음 세대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내면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네.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 사태에 대해서 인간이 특별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 어떤 사태가 일어나든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공통된 그런 내면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공통된 내면이라는 네. 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창의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예, 창의력. 이 창의력을 가지면요, 세계를 판단하지 않고 보게 돼요.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이미 있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함몰될 수밖에 없죠. 함몰될 수밖에죠. 근데 본다는 것은 내 지력을 가지고 지금 세계와 직접 접촉하는 거거든요. 네.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보지 않고 보여지는 대로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네. 비대면, 그 다음에 뭐 온라인, 네. 이런 것들로 사회가 많이 이행되고 있죠. 네. 근데 대면에 익숙한 사람은 비대면을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을 도모하는 지력이 있는 사람들은
비대면에 적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세계는 어떨 때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익숙한 습관 때문에 그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데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기술적으로 이미 준비된 소통 방식이랄지 어떤 중요한 장치들이 이번에 이런 그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인간이 사용해보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라고도 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선점해서 판을 까는 전략적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전략적 국가, 전략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전략 국가가 되려면은 전략 국가가 되고 싶은 욕망이 강해야 돼요. 먼저 욕망이 있어야 되군요. 전략 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없는 사회는 전략 국가가 될 수 없어요. 왜? 전술 국가로 살아도 충분하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전략 국가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략 국가가 돼야 되는 이유와 전략 국가가 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자기한테 분명히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전략 국가가 우리는 아직 되지 못했거든요. 네. 전략 국가 되지 못했는데 전략 국가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갖거나 전략 국가가 되고 나서 가질 이익을 지금 현실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하고 아직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려는 이 동력이 네.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전략국가 되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안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성공적으로 증명이 된 게 있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대한민국의 승부처라고 네. 봐도 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가 선도국가가 돼야 되는 이 상황에 있는데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어떤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이것은 선도국가가 선도적인 모델을 보여준 거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 선도적인 모델을 우리가 했으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 코로나 방역 성공이라는 선도적 모델을 보여주는 스토리를 쓰는 데는 성공했다. 이 스토리를 다른 영역까지 확장하면서 또 지속적으로 이것을 끌고 가는 히스토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지역으로 조금만 좁혀보면 예를 들어 대구가 어려웠을 때 저희가 병상을 제공하고 또 주먹밥 도시락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말씀하셨던 같은 맥락이겠죠? 같은 맥락이죠. 선도국가가 되는데 선도국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선도국가의 국민처럼 행동하거든요. 네. 선도국가의 국민들은 뭐냐면은 가장 기본이 뭐야? 포용이에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 이것이 선도국가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민 의식이거든요. 네. 이 구체적인 사례로 어떤 가치가 등장했는가를 봐야 돼요. 그 등장한 가치가 바로 포용이라는 거죠. 한 단계 넘어서 포용과 화해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도 저는 우리가 스토리를 썼다. 이것을 히스토리로 만들자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네,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조금 더 넓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주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나에 집중하면은 내가 폐쇄적인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나에 집중하는 사람은 개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공유하는 집단이 공유하는 이념이나 가치에 매몰되면 그 사람은 오히려 폐쇄적인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개방적이고 미래적이고 선도적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은 우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개방적인 태도는 자기한테 집중하는 사람이 개방적이에요.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건 무엇인가? 나의 욕망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사람이 훨씬 개방적이에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뭐 이기적이라거나 혹은 개인적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개방적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군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자기의 관심을 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사람들은 개방적이고 이타적인 태도를 취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더 개방적이고 이타적이에요.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폐쇄적이고 이기적일 가능성이 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께서 해야 하는 것 말고 예. 하고 싶으신 것 예.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의 하고 싶은 계획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계획이 제가 인격적으로나 그 지적으로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종속적인 레벨에서 독립적인 레벨로 전술국가 레벨에서 전략국가 레벨로 상승하는 것. 이것이 저는 제가 제 사명으로 알고 앞으로 할 일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네.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네. 또 그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예. 교수님의 활동을 저희가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최진석 교수는 질문하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출발이 되겠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해서 모두가 고민합니다. 이 시기에 저마다의 해법을 찾고 또 질문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삶을 기대합니다.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